안녕하세요. 낙관주의자 쇼환입니다. 이번엔 지난 5월 25일 WHO의 국제질병구분 제11 개정판에 등록이 승인된 게임 이용 행동장애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일단 한숨 좀 쉬고 갈게요. 게임하시는 입장이라면 제가 지금 왜 한숨을 쉬는지 아실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WHO에서 게임 질병이래요 빽 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반대 논리를 세우기 위해선 정확히 기준을 알아야 한다고 봐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게 뭔지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이름부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 이용 행동 장애, 즉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기준을 살펴보면 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다른 활동들보다 게임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의 발생을 말합니다. 게임 이용 행동장애가 진단되기 위해선 행동 패턴이 개인, 사회, 경제적,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정도로 심각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가 최소 12개월 이상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모든 진단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증상이 심각할 경우 요구기간인 12개월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도 해요. 제가 보기엔 일단 기준부터가 터무니없네요. 기준 범위가 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인데요. 범위가 너무 크죠. 이렇게 보면 도박 중독도 이 안에 포함해서 넣고도 수많은 다른 장르들이 남습니다. 확실히 게임의 사행성은 도박과 아주 비슷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기계라고 부르는 게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 기준 내용에 의하면 이런 사행성 짙은 게임 말고도 중독성 떨어지고 게임이 쉽게 질리는 불감증마저도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게임들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작부터 규모는 작지만 내용물이 알차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빛나는 인디게임들까지 좋게 생각해서 WHO가 게임의 사행성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등록했다고 생각해도 기준 하나만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누가 벼룩 잡자고 초과상관 태울까요? 심지어 이미 벌레약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 이용 행동장애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진단 기준을 봐볼게요. 중대한 장애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하죠.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게임을 하느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간다면 그건 누가 봐도 중대한 장애가 맞죠.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고등학생이 게임을 하느라 학교 숙제를 안 한다면 그것도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장애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여기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얼마 전 100분 토론에 나오셨던 그분입니다. 처음 한 패널이 청소년이 하루 게임하는 시간을 언급하며 불쌍한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자 하나도 안 불쌍해요 라고까지 하죠. 심지어 학교, 학원 갔다 오면 잘 시간이 돼버리는 생활을 예시로 썼는데도 말이죠. 근데 실제 현실에 이런 학부모가 있다면 저 중대한 장애라는 기준이 과연 누가 봐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상식적으로 봐도 이 행동장애 관련된 진료 요청이 늘어나고 실제 환자가 늘어나면 누가 좋을까요? 네, 그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이죠. 학부모, 의사들, 정치인들 모두 하나로 연계해서 저 기준을 가지고 오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발표 하루 만에 게임 회사가 많이 직결돼 있는 판교에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대는 모 의원님이 있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게임 중독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서 실태 조사와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고 하죠. 아주 폭포 떨어지듯이 빠른 움직임 대단들 하네요. WHO에 따르면 이 기준은 2022년에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통계청이 5년마다 작성하는 한국인의 질병과 사망 원인 분류에 들어가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적용해도 거의 2026년으로 예상을 하죠. 제가 걱정되는 건 이 질병 기준이 한국에 적용된 후 게임 중독이란 이름하에 지어지는 정책이나 법안 때문에 한국 게임 시장이 발전은커녕 퇴화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게임 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게임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싶은데 점점 이 문화가 쇠퇴하면 저 또한 게임을 예전만큼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꼭 쇠퇴한다고 생각하냐고요? 이전에 질병 지정된 도박을 예로 들죠. 도박은 경우에 따라 돈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나라 도박장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던가요? 게임 산업처럼 좋은 산업으로 보여지나요?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도박이 양질의 산업으로 보여지나요? 아니죠. 게임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볼게요. WHO에서 질병으로 지정된 게임 이용 행동 장애는 도박 이용 행동 장애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지정이 됐고 실제로 사행성 게임은 도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게임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바라건대 게임하는 아이의 학부모님들이라도 본인이 옛날에 봤던 만화책, 만화, 영화, 음악, 놀이, 당구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지금 게임이 그것들하고 같은 겁니다. 만화책 많이 본다고 딱지치기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고 당구장 가서 당구 많이 친다고 그걸 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게임 이용 행동장애가 한국의 질병으로 지정될 때까지 최소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전 이 안에 최대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썰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